무엇을 하든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분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공부하시는 분, 상식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민사소송 절차를 정말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즉 피해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결국 소를 제기하겠죠. 원고가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그 소장을 법원이 피고, 즉 상대방한테 발송하고 그 소장을 송달받으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이 열린다, 즉 변론기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나서 서로 증거나 서면들을 제출하고 증인이 나오거나 감정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 2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하는, 되게 심플해 보이죠? 그래서 마치 소송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소송은 1년 가는 경우도 많고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장 제출 단계입니다. 제대로 작성된 소장을 제출해야만 소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이라는 것은 정해진 포맷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누구를 원고로 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관할 법원, 즉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근처 법원에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구 취지, 내가 법원을 통해서 받고 싶은 판결이 무엇인지가 기재되어 있는 그걸 청구 취지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정해진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맷에 맞춰서 기재를 하셔야지 마음대로 기재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조차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소장은 꼭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장에는 상대방이 반박할 것까지 대비해서 미리 재반박하는 내용까지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고는,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또는 내가 상대방한테 언제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아직도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상대방은 돈을 갚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요건사실이라고 하는데, 소장에는 요건사실에만 맞춰서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장 송달 단계입니다. 상대방, 피고도 소장을 받아봐야만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피고 주소를 잘 적어야 되고, 주소를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장을 접수하신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죠. 그래서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장은 얼마든지 접수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서 나중에 보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 단계입니다. 자, 상대방이 이제 소장을 송달받았으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답변서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판결 선고, 즉 원고 승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답변서는 만약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난 다투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답변서에 소장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판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인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이제 법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통지서라는 게 송달되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시게 되면 서로 자기가 맞다, 내 주장이 맞다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어 있죠.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더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전제하고 판단하셔야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막 하면서 출석한 법원 자리에서 막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관심은 오로지 증거에 있는 것이지 서로 일방적 주장한 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법원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온갖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어느 정도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결문 통해서만 합니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주장들이 있겠죠. 그런데 법원이 일일이 그때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통해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일방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고 법원은 이 내용을 쭉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심증을 비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송을 하면 심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판장이 이런 청구로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고 승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 정도의 심증을 보이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위기가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한테 좋은 심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심증을 내비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는 단계, 즉 변론 종결 단계인데 변론 기일에 이제 재판부에서 쌍방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언제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변론이 종결된 것입니다. 즉 법원이 이제 문을 닫고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내가 이 증거를 못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면 꼭 변론 재개 신청서와 함께 이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면 변론 재개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재판부가 보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변론 재개를 할 것입니다. 변론이 재개된다는 것은 종결된 변론이 다시 열린다는 것이고 법원이 다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 변론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판결 선고 단계죠. 판결문에는 내용에 따라 즉 원고가 요구했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 승소, 원고가 청구한 것 중에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승소, 원고가 청구한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패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1심 재판부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에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심 재판부가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로 해당 기록이 넘어가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절차는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결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이라는 다음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강제 집행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완전히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내 판결문에 맞는 적절한 강제 집행을 취해야 되겠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단계마다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난관에 봉착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